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덕분에 사우디아라비아를 아랍의 맹주, 이슬람의 종주국으로도 부르는데요. 이 석유를 지배하는 곳은 사우디 왕가지요. 석유의 시대와 중동 국가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파악하려면 그래서 이 왕실, 왕가를 잘 이해해야 된다고도 하는데, 현재 사우디의 경우에는 왕위 계승 서열 1위로 알려진 무하마드 빈 살만이 지난달 우리나라를 방문하면서 언론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개혁 성향이 강한 인물로 사우디 국가 경제에도 앞으로 많은 변화가 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새로운 기회를 잘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기대해 봅니다. 오늘 역시나 박정호 시간에는 이 사우디에 대해서, 특히 사우디 왕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고 앞으로 우리와는 어떤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지 들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세계 경제와 산업계의 다양한 현안들을 깊이 있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역시나 박정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우디아라비아로 날아갈 텐데요. 명지대학교 박정호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도 사우디아라비아 한번 다녀오긴 했는데, 우리가 네. 사우디를 얘기할 때는 요즘 이 빈살만이라는, 저는 왕인 줄 알았어요. 아직 왕은 아니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왕과 다를 바 없는 권력을 갖고 있는 빈살만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앞으로 사우디가 어떻게 변할지 이해할 수 있다고 해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하는 분이었어요? 이분 원래 왕자였겠죠, 당연히?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왕세자가 되거나 차기 왕이 될 줄은 아마 자기 생전에 꿈도 못 꿨을 겁니다. 태어날 때 왕자가 아니었어요? 왕자긴 한데요. 예. 사우디는 왕자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우디 왕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제일 쉬우냐면, 예. 우리로 따지면 그냥 전주희 씨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많아요. 그렇게 많아요? 정말 한두 많습니다. 명이 아닐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한두 명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 서열에서도 예. 사실 서열에 올 상황도 아니었고 순번도 아니었는데, 진짜 뭐 여러 가지 뭐 노력도 있었습니다만 그 천재일우의 기회가 온 것이지, 아마 본인이 스스로 왕세자 또는 왕자가 앞으로 왕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아니, 그래도 왕은 한 명이잖아요. 네. 그럼 왕의 아들만 왕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일단 이 그 중동 국가들은 가족, 그러니까 내가 어느 가족의 누구 아들이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단순히 내가 왕실이야 이 정도가 아니라 정확히 왕실의 누구의 누군지, 적통인지 아닌지 이런 걸 알려주는 게 중요한데요. 예. 그걸 어디서도 알 수가 있냐면 이 사우디 사람들의 이름, 이 이름에서도 그게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지금 국왕이 이제 살만 국왕이고요. 살만 국왕의 6번째 아들이 이 빈살만입니다. 예. 그런데 아버지 이름에 슬쩍 들어가 있네요. 예, 살만 맞습니다. 국왕. 이 빈이 네. 누구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만의 아들이란 뜻이 빈살만이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살만 국왕의 풀 네임은 뭐냐 하면요. 예. 살만 빈 압둘 아지즈 알 사우드예요.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알 사우드가 사우드 집안에 빈 압둘 아지즈, 빈이 붙으니까 압둘 아지즈의 아들이면서 네. 앞에 살만이 붙었으니까 이름이 살만인 거예요. 살만, 그래서 빈 압둘 아지즈 알 사우드가 사우드 가문의 압둘 아지즈의 아들 살만입니다. 이 뜻이고요. 예. 그러면 빈 살만의 풀 이름은 뭐냐 하면 모하메드 빈 살만 빌 압둘 아지즈 알 사우디예요. 그러니까 이름 안에 할아버지 이름도 들어갔고, 그렇죠. 아버지 이름 들어갔네요. 예. 자기 이름도 슬쩍 들어가고. 맞습니다. 그래서 모하메드가 원래 빈 살만의 원래 이름인데, 예. 근데 원래 적통 계승의 경쟁자 중에 한 사람이 이 모하메드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럼 내 이름은 사자, 아빠 이름은 돼지, 할아버지 이름은 코끼리라면 예. 사자 빈 돼지 빈 코끼리. 네, 맞습니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야. 이 뭐 간단히, 근데 왜 빈살만이라고 부르느냐? 근데 원래 모하메드라고 부르는 게 맞는데, 네. 자기 경쟁자 중에 한 사람 숙청을 자기가 했던 그 사람의 이름이 똑같이 모하메드였어요. 그러다 보니 그 이름을 쓰지 마라, 공식적으로. 나는 그냥 살만의 아들 빈살만으로 칭해 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언론에서 그냥 빈살만 부르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이렇게 이름에서도 누구의 아들인지가 명확히 들어가는 게 정말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런데 이 사우드 왕실은요, 초대 국왕이었던 압둘 아지즈가 22명에서 24명의 부인이 있었던 걸로 지금 추정이 돼요. 예, 공식적으로는 22명인데 네. 두 분 정도 더 카운트를 해야 된다라는 설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24명까지 해서 총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들을 통해서 45명의 아들을 이제 출산을 합니다. 그럼 사우디 왕자는 45명이에요? 그렇죠. 이 그 두 번째 제네레이션이 45명이고 예. 그 밑에는 훨씬 더 많아진 거죠. 45명이 또 각각 30명씩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또 그리고 그 30명이 또 다시 30명씩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금방이네요. 금방이에요. 금방이네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예. 이 초대 국왕인 압둘 아지즈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자기 자손들이 아들만 45명이니 얼마나 이 다음 왕자 자리를 놓고 싸움이 치열했겠어요. 그래서 그 싸움의 분란을 막고자 적자 승계로 가지 말고 형제들이 국왕을 다 해라. 그냥 장손이 하면 그 다음 동생, 그 다음 동생, 그 다음 동생 해서 동생들이 다 왕자를 하고 나면 그 다음 손주 때로 그 다음 내려가라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언이었어요. 그럼 아들 왕자 입장에서 보면 삼촌들이 다 막내 삼촌까지 왕을 한 뒤에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큰 삼촌의 아들부터 또 짜르르 이렇게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언제 그거 다 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초대 국왕의 아들들이 전부 왕위를 당연히 계승을 못했겠죠. 왜냐하면 나이가 엇비슷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 셋째 형이 아직 안 죽었는데 넷째 형이 먼저 가시면 그렇죠. 넷째 형은 왕위 끝 때문에 못 되고 가는구나.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 지금 살만 국왕의 바로 전이 압둘라 국왕이었는데 예. 그 압둘라 국왕이 왕위를 승계받은 재임을 했던 나이가 81세였어요. 아, 그분의 큰형님들이 이제 가시고 겨우 왕이 됐던 게. 바통이 온 게 81살 때. 예, 81살에 왔고 그래서 한 11년 정도 통치를 하셨습니다. 91세까지. 오래 사셨네요. 예. 예. 그 91세까지 산 것도 다들 동생들이 참 뼈 아프죠. 아니, 저 형님이 왜 이렇게 장수를 하시지?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압둘라 국왕이 이제 사망하시고 네. 그다음에 지금 살만 국왕이 즉위했었을 때 나이도 또 80세예요. 아, 태어나서 80년을 그냥 왕자로 살다가 그렇죠. 아, 이제 왕이 됐는데 80세.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생이 또 있어요. 아직 생존에 계셨는데 아하. 이건 더 이상 아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식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지 형제에게 물려주고 싶은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좀 전에 자기 바로 선왕이었던 압둘라 왕의 장손도 남아 있겠죠. 그렇죠. 그쪽도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었겠죠. 그렇죠. 예. 그럼 순서대로 하면 자기보다 형벌인 압둘라 왕의 장손들이 먼저 하고 그다음 자기 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바로 그거를 또 왕위를 또 찬탈한 거예요. 살만 국왕이 지금 빈살만에게 주고자. 아하. 원래도 본인 순서였던 것 같은데요. 그죠? 원래 삼촌들 다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네. 아들한테 넘겨주자. 이제는 어떻게 형제들이 다 하냐. 한들도 아니고. 그렇다면 본인의 형의 아들한테 넘기는 게 깔끔한데 네. 본인이 갖고 오고 본인의 아들로 꺾었다는 뜻이군요. 예. 그래서 그 사우디 왕실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부자 승계가 일어난 거예요. 삼촌이 남아 있는데. 네, 남아 있는데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변화였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빈살만에 대해서 전 세계가 주목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제 30대 초중반에 저 사람이 실질적으로 왕세자지만 앞에 이제 국왕도 너무 고령이다 보니 예. 실제 사우디의 모든 경영을 이 사람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앞으로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이자 네.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이제 30대 중초반이니 와. 한 50년은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앞으로. 그러니 저 사람과의 관계 설정이라는 게 모든 국가의 부가 좌지우지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안 그래도 사우디는 석유 팔아서 아주 달러가 쟁여져 있는 나라라서 예, 저걸로 뭐 살지에 따라서 이제 그걸 파는 나라의 구군이 좌우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빈살만이 또 힘이 막강한 게요. 그 초대 국왕이 여기는 워낙 그 부인과 아드님들이 많아서 워낙 계보가 복잡한데 초대 국왕이 가장 사랑했던 왕비가 둘째 왕비인데 음흠. 이 왕비 이름이 사다이리 왕비라는 분입니다. 예. 이 사다이리 수다이리 뭐 제가 발음을 정확히 어느 걸로 해야 되는지 애매하긴 한데요. 이 그 수다이리 왕비라는 분이 그 7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7명의 아들들이 다른 왕비의 아들보다도 가장 막강한 권한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7명의 아들들 중에서 국왕이 2명 나오고 왕세자가 2명 나왔어요. 음흠. 그러니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세력이 돼버렸겠죠. 예. 그래서 이 수다일이 세븐이라고 부르는데 7명의 왕손들을 그중에 5대 국왕이 파드 국왕이었는데 바로 이 7명의 아들의 맏아들이었죠. 그래서 이 파드 국왕이 원래 동복 동생, 이복 동생들 말고 동복 동생들에게 왕위를 넘겨주고자 했었어요. 예. 근데 다른 왕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반대를 한 겁니다. 다른 왕자들 뭐 한 30명이 반대하면 쉽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꾀를 낸 게 뭐냐면 지금 살만 국왕 바로 전인 압둘라 왕자를 왕세자로 책봉을 했는데 이 압둘라 왕자가 왜 책봉됐느냐? 세력이 제일 약한 왕이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만만한 왕에게 왕자를 이제 국왕 직위를 넘긴 거죠. 네. 그렇게 넘기고 그다음에 가장 요직에 해당되는 2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국방부 장관하고 내무부 장관이거든요. 네. 그 국방부 장관과 내무부 장관은 아까 말씀드렸던 파드 국왕의 동복 동생들인 술탄하고 나예프 이 2 왕자들에게 각각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압둘라 국왕은 실권이 많이 없었던 국왕이었어요. 지금 이분의 아버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빈살만의 아버지는 살만이고 살만의 어떻게 보면 형이죠. 이복형. 예. 그분에게 이제 왕위를 넘긴 이유가 예. 원래는 바로 다 동복 동생들이 넘기고 싶었으나 어려워서 압둘라에게 일단 넘긴 건데 네. 그 압둘라 근처도 다 동복 동생들이 실권을 다 장악하고 있었었죠. 자, 그런데 이 파드 국왕이 네. 뇌졸중으로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근데 뇌졸중으로 쓰러졌지만 사망하신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 국왕으로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왕세자 직위를 가지고 있었던 압둘라가 왕세자 때부터 실질적으로 사우디를 경영을 해왔어요. 네. 그러니 실질적으로 국왕이 됐던 10년에다가 그 전 기간이 한 10년 정도 돼서 20년을 압둘라가 그 국왕을 하다 보니까 네. 한 20년 하다 보니까 없던 권한도 당연히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야, 그 나라 묘하네요. 원래는 왕세자라는 건 넥스트 킹. 네. 다음 왕이 될 사람이 이제 뭐 연습도 하고 하는 건데 네. 그 전통에 의하면 다음 왕은 아빠의 동생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삼촌이. 네. 그럼 삼촌이 왕세자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아버지가 왕이 됐으면 왕세자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 왕세자면 이게 넥스트 킹도 아닌데 거의 킹처럼 되는 묘한 상황이 벌어지네요. 뭐 하여튼 뭐 그런 복잡한 게 또 있죠. 하여튼 근데 압둘라가 하여튼 왕세자 예, 역할을 예, 하면서 예. 이런 여러 가지 실권을 장악하다 보니까 한 20년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권한을 갖게 된 그렇게 거예요. 됐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압둘라 때부터는 기질적으로 온건한 이슬람주의를 좀 많이 지향을 했었고요. 개혁 개방에 대한 어떤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어요. 이거는 오늘 이제 주제인 중동을 이해하려면 중동의 왕실을 이해해야 된다. 이런 주제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한 집안의 가족 관계를 복잡하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때부터는 어떤 인식이 많으냐면 두바이를 지금 경영하고 있는 셰이크 모하메드가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모든 중동의 왕실들의 다 인식을 대변해요. 내 할아버지는 네. 낙타를 타고 다녔고 내 아버지도 낙타를 타고 다니셨는데 나는 벤츠를 타고 다닌다. 이제 석유 재벌들이 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내 아들도 아마 벤츠를 탈 것 같다. 그런데 내 아들의 아들, 증손자는 다시 낙타를 탈 것 같대요? 네, 와. 탈석유 때문에요. 이게 모든 왕실의 고민인 거예요.
본인들끼리도 피비린내 나는 암투로 권력 승계를 싸우지만 네. 어떻게든 석유에 의존하면 안 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압둘라부터 이런 기조가 있었었는데 예. 압둘라가 그걸 했던 가장 결정적인 근거가 뭐냐면 그렇다는 게 그 사우디 최초로 여성 대학을 설립해요. 원래 여성들은 5개 활동이 제한되다 보니까 바깥에서 이렇게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원천적으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세계 최대 규모의 여성 대학을 만드는데 네. 그 대학 이름이 누라 대학이에요. 누라. 이 누라는 뭐냐면 초대 그 사우디 국왕의 누나였어요. 그러니까 압둘라의 고모죠. 네. 고모 이름을 딴 대학을 만든 건데 음. 이 고모 누라가 압둘라를 그렇게 아꼈던 이유가 얘가 세력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좀 눈에 자꾸 이제 들었겠죠. 안쓰럽고. 그래서 누라가 그 굉장히 아꼈던 그 어떻게 보면 자손들이 조카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계가 있어서 이런 여성 대학도 세우고 이렇게 압둘라가 이렇게 개혁 개방을 했는데 이 개혁 개방이라는 노선은 어느 왕실이 임명돼도 바뀜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압둘라를 집안의 적통을 또 끄집어 내리고 지금 빈살만이 이제 잡은 거거든요. 네. 그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압둘라가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주려고 이미 다 왕세자 직위를 줬어요. 그 압둘라는 지금 빈살만의 삼촌이네요. 그렇죠. 예. 삼촌이 자기 아들에게 주려고, 그러니까 사촌형이죠. 그렇죠. 사촌형한테 주려고 이제 다 왕위 승계를 했는데 그리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살만이 국왕이 못 되도록 다 이렇게 조작을 하다가 그 성공을 못 한 거예요. 아하. 그래서 살만이 국왕이 되니 당연히 사촌형은 이제 왕세자 자리에 내려와야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도 보도가 돼가지고 아주 큰 이슈가 됐던 게 왕세자인 압둘라의 아들이 빈살만에게 사촌 동생에게 무릎을 꿇고 예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화면에서 일부러.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너를 인정하고 난 너에게 아무 해코지를 안 할 거니까 이제 네가 왕세자야라는 걸 전 국민과 전 세계에 보여주는 일종의 이벤트를 해준 거죠. 아하.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빈살만이 그동안 20년 동안 압둘라가 사우디를 꽉 잡고 있었으니까 이 압둘라 왕실을 서포트하는 엄청난 또 세력들이 생겼을 거 아니겠습니까? 있었겠죠. 그 왕실과 왕실의 측위대 같은 경우가 있을 텐데 이들을 갑자기 리츠칼튼 호텔에 모여서 회의를 하겠다고 한 200여 명 정도 되는 사람을 리츠칼튼 호텔을 불렀어요. 예. 그리고 그 호텔에 구금을 합니다. 참 사우디는 구금을 해도 호텔에 구금을 하죠. 예. 그리고 이건 여러 설이 있어요. 뭐 구타를 당했다라는 설도 있고 그때 왕자들 중에서 누군가가 개인 비행기로 해외에 도주할 거를 막기 위해서 공군을 다 동원해서 비행기가 뜨지 못하도록 막았고 네. 여러 가지 뭐 설들이 있는데요. 뭐 그건 뭐 다 확인된 건 아니고 그 중에 한 왕자인 공교롭게 이름이 똑같은데 만수르라는 이름을 가진 왕자가 한 분 계신데 예. 그분은 헬리콥터로 어딘가 그 이동하시다가 헬리콥터 추락으로 사망을 하셨어요. 그런 여러 가지 예, 스토리들이 있다 보니 그 당시 진짜 비행기가 못 뜨게 원천적으로 막았다 이런 소리가 있는데 그렇게 리츠칼튼 호텔에 구금을 하고 뭘 했느냐? 그러니까 자신을 인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 동의를 받고요. 그리고 표면상의 이유는 부패를 했다. 그걸 그 이제 표면상의 이유로 제시하고 결론은 뭘 했느냐? 전 재산의 70%를 헌납해라. 그러면 풀려줄게. 네. 한 거고 그래서 그 사우디의 그 가장 부유한 한 200명의 전 재산의 70%를 이제 압류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구금해서 풀어줬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압둘라 왕의 그 아들이었던 왕세자였던 사람과 그 아까 말씀드렸던 200명의 구금됐던 분들 중에서는 실질적으로 지금도 왕실이라는 어떤 뭐 궁궐 같은 곳인데 그 궁궐에 구금되어 있어요. 아직도요? 네. 그래서 출국도 원천적으로 안 되고 그 궁 밖을 나오는 것도 원천적으로 자유롭지가 못하고 뭐 이런 상황으로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도 뭐 궁 안에 다 있겠죠? 다 있긴 있겠지만 예. 평생을 자유롭게 다녔던 분들에게 아마 굉장한 스트레스일 겁니다. 그래서 예. 이 왕실 간의 그 암투라고 해야 될까요? 권력을 잡기 위한 노력은 어마어마한데요. 그 다음 그 하여튼 정권을 잡고 난 뒤에 예. 지향점은 개혁 개방이에요. 그게 어떤 형태인지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빈살만의 슬로건인 개혁 개방과 방금 말씀하셨던 사촌 형들 다 구금하고 뭐 그 까시꾸지라는 언론인 탄압하고 한 거 보면 또 성격이 다른 것도 같아서 어떤 색깔을 갖고 있는 왕자인지 좀 자세하게 2부에서 이어가서 들어보겠습니다. 박정호 특임 교수와 함께합니다. 예, 세계 경제 다양한 산업들의 이슈와 현안을 재미있게 공부하는 역시나 박정호 시간. 오늘은 사우디아라비아, 그중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실의 역사 그리고 빈살만 왕세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빈살만 이야기 하다가 말았는데 파란만장한 역사를 갖고 있군요. 네. 이 뭐 그 위에 왕실 내용들도 보면요. 예, 조카에게 독살당한다든가 다시 음, 뭐 이게 뭐 사실 어마어마하고요. 예, 이거는 굳이 뭐 사우디가 아니라 뭐 음, 인근에 있는 뭐 저기 뭐 카타르라든가 야, 다른 데서도 만만치 않은 히스토리들이 있어요. 예. 매번 다음 왕이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네요. 그러니까. 예, 그러다가 다시 빈살만을 오늘 이렇게 음, 길게 얘기한 이유가 이분은 이제 확 잡았거든요. 음, 정권을. 네, 그것도 정확한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 살만 국왕이 나이가 80대일 즈음에 이제 왕자 저 국왕이 되고 나서 본인의 아버지가. 네. 예, 그리고 나서 본인이 가장 아꼈던 빈살만을 본격적으로 왕자로 이제 임명을 해서 포스트를 준비해야겠다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음, 원래 빈살만이 그 전에 주로 했던 업무는 그 살만 국왕이 예전에 국왕이 아니었을 때 했던 업무 중에 리야드라고 이제 사우디 수도가 있는 곳인데 예, 거기 우리로 따지면 뭐 도지사 같은 겁니다. 음, 주지사, 도지사 이렇게 해야 될 수 있는 그거를 이제 관장하는 공적 임무는 그걸 맡고 있고 네, 그거와 관련된 뭐 산하기관의 여러 재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빈살만 왕세자가 그 당시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로 치면 경기도지사 같은 느낌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뭐 아들은 경기문화예술재단 뭐 이런 거 이사장하고 뭐 이런 정도 하고 아하, 있었었죠. 예, 그런데 딱 국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했느냐? 아들에게 국방부 장관을 30대 초반에 임명을 해버려요. 이 국방부 장관이라는 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왕권 찬탈에 대한 두려움들이 많은 조직이다 보니 아들에게 제일 네 권한을 지킬 수 있는 그 보직을 준 거예요. 예, 그걸 딱 주고 이제 네가 이걸 잡았으니 그 끌고 나가라.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근데 이 빈살만은 다른 왕자들과 달리 성향이 좀 거칠고요. 좀 공격적인 면도 있대요. 진취적인 거죠. 예, 그런데 이 진취적인 것을 살만 국왕이 가장 중요시 여겼나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온건한 우리 이슬람의 어떤 개혁 개방의 성향을 가지고는 탈석유 전에 석유 이후에 먹고 살 거 못 만든다. 지금은 강력한 리더십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예, 확실하게 뭔가 교두보를 마련해야 될 시점인데 뭐 본인 또는 본인 바로 선대 왕도 80세 정권을 잡다 보니까 그런 뭐랄까 진취적인 성향이 좀 떨어졌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 본인이 이렇게 왕권을 정확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그냥 정권을 준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한 그 개혁 개방을 위한 노력이라고 보여지는 게요. 지지난주에 우리 했었던 카타르 같은 경우는 네, 초대 국왕인 아버지가 해외 체류하고 있을 때 아들이 아버지 왕위를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아들이 그냥 내가 왕이야 하고 그 뒤로 아버지에 대한 권한을 모두 다 뺏어버린 역사도 바로 옆에 나라에서 있었거든요. 예, 그걸 다 아는 입장에서 이건 굉장한 그 개혁 개방을 희망하는 거예요. 예. 함부로 아들한테 권력 주는 게 안 좋은 그렇죠. 상황에서 그런 적도 거의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혹시 그런 일 있더라도 난 널 인정할 테니 네가 이 계약을 해라. 네. 라고 네, 맞습니다. 빈살만 왕세자의 아버지가 그랬다. 네. 그리고 빈살만은 그걸 받아서 정말 강력한 개혁 개방을 합니다. 그 세부 내용들 중에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예. 이거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면 되게 조심스러운 게 하나 있는데요. 저도 굉장히 저 이슬람 교가 교리로서 논리성이나 이런 게 탄탄한 것도 알고 뭐 굉장히 존중하는 게 있지만 네. 그들 스스로도 그거에 국한되면 안 된다는 뭐 그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중동에 출장을 가다 보면 굉장히 높은 직위를 가지신 분들의 집조차도 어쩌다가 이제 굉장히 초대를 받은 어떻게 보면 귀한 기회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집에 가보면 이게 정말 조심스러운 말인데 집에 미니바가 있어요. 술. 예. 예. 이게 좀 놀랍죠. 원래 절대 술을 금기시하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그 나라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이신데도 집에 가면 미니바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저 당황스럽죠. 음. 근데 그분이 그거를 저에게 뭐 자기가 종교적인 윤리를 우습게 본다라는 의미로 보여준 게 아니죠. 우리는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전부 더 진보적입니다. 다 이거 다 벗어 던지고 술 한잔 할 수 있는데 다. 다 할 수 그 있는데 옛날 그 종교가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고 참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 우리랑 협상하고 우리랑 비즈니스하고 우리에 투자해 주세요. 이걸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에요. 마음이 그렇군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술 한잔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또 종교는 존중하다 보니 술 한잔 하고 나서 그다음 하는 게 뭐냐면 이 자루에 그 마신 술병을 그 자루에 넣어요. 네. 그다음 어떻게 하냐면 그 자루를 방망이 같은 걸로 퉁퉁 두들겨서 술병을 가루를 밖에. 냅니다. 예. 왜? 술병이 집 밖에 나가면 술 마신 게 되니까. 술 마신 게 드러나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걸리냐면 종교 경찰에 걸려요. 중동 국가는 종교 경찰이 따로 있고 일반 경찰이 따로 있는데 종교 경찰은 율법과 관련된 위법한 행위를 이제 붙잡는 일을 하거든요. 근데 뭐 사실 왕자들이 왕실에서 종교도 관장을 하는데 번거로워지는 거죠. 뭐 언론에 나거나 뭐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아니 왕실이 말이야 이런 소리 듣고 그래서 그걸 다 빻아서 내보내는데 그걸 할 때 우리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들끼리 몰래 담배 피우면 친해지는 거 있잖아요. 왜? 네. 그거랑 똑같이 그렇게 같이 술병을 빻으면 이게 뭔가 친해지는 거예요. 예. 야, 그러니까 마음은 이슬람교 안 하고 싶은 건가 보네요.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지금의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율법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성들의 5개 활동을 원천적으로 제한한다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 맞지 않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과 계율 중에 자기가 하기 싫은 건 안 하는 게 그거 종교 싫은 거예요. 그렇게까지 저는 하여튼 그렇게까지 느끼진 않았어요. 본인들에 대한 종교적 신앙은 분명히 공고한데 예, 그 중에서 이제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는 것들이 부합하지 않는 것들은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한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그런 정도로 개방성이 내부에서 있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압둘라 국왕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도 왕권이 취약하다 보니 그걸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못 걸었다가 드디어 살만 국왕과 이 살만 국왕이 아까 말씀드렸던 사우디 왕실 중앙에서 가장 그 권한이 센 둘째 부인의 아들들의 적통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드디어 수건 사업이었던 모든 개혁 개방의 드라이브를 다 거는 거예요. 그래서 빈살만은 종교 경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종교 경찰을 없애버렸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운전이죠. 운전도 할 수 있게. 할 수 있게. 원래 사우디는 뭐 우리 손경제에서도 많이 다뤘던 얘기지만 여성들이 운전을 못 하는데 이게 실제 이제 백화점이나 이런데 사우디에서 백화점도 많지는 않은데 요즘은 좀 늘긴 했지만 가보면 이제 재미있는 풍광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내들이 뭐 예를 들어서 쇼핑을 하겠다. 그럼 남편이 직장에서 아내를 데리러 집으로 가야 됩니다. 운전을 못 하니까요. 그러면 아내를 픽업해서 이제 쇼핑몰에 데려다 줘요. 그러면 아내가 이제 쇼핑을 하겠죠. 예. 그때도 쇼핑몰 안에를 보면 그 아내의 신분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장면이 있어요. 아내가 있고 이게 뭐라고 제가 사우디 표현으로 알았는데 지금 까먹었는데 무수리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체 높은 어떤 사모님을 모시는 그 분이 있는데 그러한 분을 4명 데리고 다니느냐 1명 데리고 다니느냐 이거에 따라서 저분은 지체 높은 분의 사모님이구나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차 댈 때 지하로 내려가느냐 아니면 발레 파킹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죠. 네, 근데 거기는 그게 아니라 그 몇 명이 뒤에서 붙느냐. 그래서 사모님은 그냥 걸어 다니시고요. 자녀분은 유모차를 끌고 가는 이제 무수리가 한 명 있고 사모님이 사신 쇼핑백만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사모님 들어가시기 전에 뭐 이렇게 우리 사모님 들어갑니다 하고 또 안내하는 또 무수리가 있고 이런 정말 그걸 몇 명이나 데리고 다니느냐가 이제 지위를 또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런데 그럼 아내분들이 그렇게 백화점에서 쇼핑할 때 남편은 뭐 하느냐? 남편들이 대기하는 대기실이 따로 있어요. 그럼 그 대기실에서 남편들은 뭐 거기서 담배를 펴도 되고 뭐 커피를 한 잔 하고 되고 아내 이제 쇼핑 끝나고 나올 때까지 거기 대기실에 있어도 되고 아니면 나 일 보고 몇 시에 다시 돌아올게 이래도 되고요. 그럼 이제 다시 모시고 오는 그런 그 형태인데 이걸 이제 안 해도 되는 거죠. 빈살만이 운전할 수 있게 해라 한 거예요. 여성 스스로. 네.
그러면 그 남성이 여성을 운전해주면 안 됩니까? 남편 이외의 남성이?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기사를 고용해도 안 된다. 예, 외간 남자니까요. 그럼 여성 기사를 고용하겠네요. 그런 식으로 하겠죠. 이제 장바구니도 안 드는 분이 운전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집안일을 도와주는 뭐 메이드 같은 분들이 음, 뭐 누군가가 대신 또 운전하는 사람이 생기겠죠. 예. 뭐 하여튼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바뀌어 버린 상황이 된 건데요. 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사우디 입장에서는 지난 반세기 동안 간절히 원했던 건데 이 원했던 거를 왕권이 강화되니까 오히려 굉장히 빨리 추진을 하는 거예요. 음성적으로는 안에서 술도 마시고 뭐도 했던 것이 이제 표피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는데 왜 그동안엔 막았어요?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아하. 그리고 그게 그 이슬람 종교 규리에 어긋나는 걸 어떤 국왕이 했다라는 걸 그걸 명분 삼아 또 왕위를 찬탈하려는 왕자들이 쫙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런데 그런 게 점점 더 옅어지고 있다. 그런 그 전통에 대한 믿음이. 전통에 대한 믿음은 진작에 없어졌는데 예. 집에 가면 미니바가 있을 아, 정도로 그런데 그걸 대놓고 할 수 있는 게 이 빈살만의 왕권이 그렇게 공고하다는 거죠. 이제는 빈살만이 그거 열어줬다고 해서 종교 경전 들고 와서 시비 못 건다. 아무도. 그렇죠. 다른 왕자들이 함부로 못 건드리고 그리고 자신을 견제할 수 있는 200명의 전 재산의 70% 벌써 뺏어버렸고 아,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금 상태인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 드디어 이슬람의 어떻게 보면 종주국 중에 하나인 사우디가 개혁 개방의 노선을 본격화하고 이 왕자는 나이가 30대 중반이고 그리고 돈도 많고 자 그러니 드디어 시장이 열린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뭐 상복을 3년 입느냐 5년 입느냐 뭐 이거 가지고 서로 싸웠는데 그때 왕이 야 그냥 5년으로 해. 그러면 그냥 5년으로 하면 그만인데 그게 아닌 상황이었다는 거네요. 그죠? 맞습니다. 그랬다가 이제는 왕권이 강하니까 네. 그냥 단칼에 정리되는. 한 칼에 정리되는 거죠. 아, 그런데 이 빈살만은 자존심이 그 사우디 왕자들 중에서 가장 강한 것 같아요. 그걸 어디서 알 수가 있냐면 이게 또 우연한 계기인데 본인은 절대 본인이 이렇게 왕세자가 될 줄 몰랐을 거예요. 네. 그 적통 계열에서 너무 반계에 가까우니까. 그런데 초대 사우디 그 국왕하고 그 밑에 있는 그 대표적인 국왕 몇 명이 사우디 국왕이 될 사람은 바깥에서 공부한 사람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이런 원칙 같은 걸 몇 번 내세운 적이 있어요. 유학생은 안 돼. 네. 그런데 모든 중동의 왕자들은 다 유학을 가고 싶어 합니다. 사우디 싫으니까. 그리고 얼마나 나가면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얼마나 많은 걸 해볼 수가 있어요. 와.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두바이의 그 통치자인 셰이크 모하메드는 영국에서 공부했고 네. 이번에 카타르의 타밈 왕자도 영국의 육군사관학교에서 공부했고 대부분 이렇게 다 해외 유학파들이에요. 네. 그리고 더 영국을 많이 가고요. 그런데 이 빈살만은 유학을 안 갔어요. 어허. 킹 사우드 국고 대학인가 사우드 대학에서 그냥 그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본인도 처음에 유학을 가려고 시도를 했는데 미국으로. 네. 근데 미국의 출입국 관리국에서 지문 5개를 다 찍고 출입국 관리 심사를 받으세요 한 거예요. 네. 아무리 네가 왕자래도 마지막 절차인 네 지문은 네가 와서 찍어야 되잖아. 이걸 한 거죠. 아, 나머지는 그 신하들 부하들이 알아서 절차 밟아줘도. 네.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죠. 예. 내 지문은 내가 찍어야죠. 그런데 내가 죄수도 아닌데 왜 내 지문을 5개를 다 찍냐? 난 그런 것까지 하면서 유학을 가고 싶지 않다 하고 안 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우디 안에서 그냥 공부한 거예요. 아하. 근데 그것마저도 선대 초대 국왕이 이 유훈이었던 국내에서 공부한 사람이 국왕이 돼야 된다라는 것과 또 맞아 떨어진 거죠. 우연히 갖춰진 조건. 예.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드러나듯이 굉장한 뭐랄까요? 자부심, 네. 자기에 대한 자신감, 자존감 이런 게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조금이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다 그러면 안 해요. 그래서 이번에 드러난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방문했다가 네. 바로 다음 날 일본 가기로 했잖아요. 예. 근데 일본을 결국 안 가고 그냥 카타르 월드컵 구경 가는 걸로 확 일정을 바꿨단 말이에요. 중간에 마음 바뀐 거죠. 네. 일본에서는 이분 오면 또 비즈니스 외교 하겠다고 다 뭐 줄줄이 국제 행사니 다 잡아놨는데 다 취소됐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도 별의별 유언비어가 많이 돌았거든요. 뭐 한국에서 다 수주하기로 결정돼서 일본까지 갈 필요 없었대더라 뭐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있었는데 결국 일본에서 이번에 이제 알려진 게
예전에 일본의 그 총리나 그 일본의 그 왕이 일왕이 사우디를 이제 방문했었을 때 그때 사우디 왕세자들이 의전을 나갔나 봐요. 근데 이번에 빈살만이 가는데 네. 그러면 일왕의 그 왕세자가 의전을 나와야 서로 그게 똑같은 거잖아요. 격이 맞죠. 예. 옛날에 내가 가서 인사했는데 그렇죠. 내가 어릴 때. 예. 그런데 이번에 일본에서는 그거는 안 되고 아마 왕실하고 잘 협의가 안 된 건지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각의 2인자를 내보내겠다. 그분이 의전하는 걸로 하자 했는데 그게 기분이 상한 거예요. 아니 우리는 왕실이 나갔는데 니네는 왕이 있는 나라에서 왕실이 안 나오고 왜 내각의 2인자가 나가냐. 일본 입장에서 저희 왕은 그냥 사실 왕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그게 안타까웠을 수 있죠. 예. 이건 그게 아니고요. 뭐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더 좋은 건데. 하여튼 아무튼. 근데 그게 기분이 상해서 그 국제적인 행사를 다 그냥 없는 걸로 하고 그냥 돌아간 거예요. 야, 그러니까 진짜 미국 대통령이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고 끊고 그랬다는 게 맞군요. 그러니까요. 성격이. 네. 자, 그러니 이제 여기는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가 수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만 설득하면 다 끝인 거고요. 저 사람은 시장을 열어줄 사람인 게 확인이 됐고 개혁 개방으로. 네. 그리고 저 사람이 실제 최종 결재권자고 그리고 실제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안을 발표를 하고 있고 매달 하나씩 나올 겁니다. 지금 뭐 1,300조 원 들여서 최고의 공항을 또 만들겠다 또 발표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거는 빈살만 친구 되기. 그러니까 빈살만이 좋아하는 그 뭐 가수나 이런 아이돌 그룹이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런 것도 좋겠네, 진짜. 네. 진짜. 네. 하여튼 뭐 중요한 사람이니까 앞으로 우리가 계속 관찰해야죠. 여기 이런저런 댓글 달 때도 좀 조심하고. 저도 그래서 오늘 더 좀 살벌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좀 조심스럽게. 알겠습니다. 아까 무슨 언론인 까짓구지 뭐 탄압 얘기는 시간 관계상 못했는데. 네, 그걸로. 예, 안 하길 잘했네. 알겠습니다. 명지대학교 박정호 특임 교수와 함께 사우디 왕실 이야기 재미있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해드린 대로 12월 24일 오후에 저희가 경제 콘서트를 아주 좋은 날짜 잡아서 개최합니다. 홈페이지 오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신청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